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국 결과물이 사진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값어치가 다 그분들이 쓴 노력에 대한 게 드러나게끔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색감 이런 것보다도 조만간 계속 일어나가는 또 망할 게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잘못했다는 거네. 저는 이 영상을 그 사람들이 봤으면 좀 찔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하는 마케팅 중에 이제 하나, 나중에도 형한테 무조건 하라고 할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 시장이라는 게 흐름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옛날에 다 폴더폰 이런 거 쓰다가 3G 폰으로 넘어갈 때, 처음부터 스마트폰 나왔을 때 카톡 쓰던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됐잖아요. 다 문자 쓰고 있는데 혼자들만 카톡 쓰니까.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톡이 뭔가 필요한 중요성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다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다 카톡을 쓰고 아무도 문자 안 쓰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때가 돼서야 카톡이 주가가 올랐겠죠. 어떻게 보면 그걸 버티는 동안 카톡은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트렌드라는 것도 제가 어떤 다른 업체를 봤었는데, 그 업체가 항상 이미 한 6, 7년 전부터 이런 색감을 계속 그냥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니까 딱 빛을 발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고집을 가지고 되거나 말거나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결국 유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딱 드디어 뭔가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매미네 완전. 그렇죠. 20년도에는 어쨌든 뭔가 그런 파스텔톤 이런 게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업체들도 초창기 사진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피드를 다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갈팡질팡한 건 이게 맞나 뭐가 맞나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뭔가 그걸로 정하고 나서 그대로 쭉 가다 보니까 몇 년을 버티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 이제 딱 빛을 발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한 3년, 4년?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트렌드라는 게 또 바뀌니까, 근데 뭐 결국 유행은 돌고 도니까 언젠가 그게 또 이 사이클이 오겠죠. 그치. 오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뭐 비트코인처럼 뭐 4년 만에 올 거야? 뭐 기다리면 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지만. 맞아. 근데 제주도 스냅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비를 해놓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고집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카멜론처럼 바뀌어야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공통점? 이런 색감이나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떠나서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한 지금 브랜드도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고 색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희 작가님들이 다 뭔가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해온 그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뭔가 딱 이끌고 같이 가기가 굉장히 뭐 이 색감으로만 우린 갈 거야 뭔가 이런 걸로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치. 그게 정말 힘든데,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색감 이런 것보다도 이 고객에 대하는 마인드만 제대로 그거를 그냥 잃지만 않으면, 그러면 정말 그냥 문제 없이, 그리고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팬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인터넷 찾는 것보다 결국은 다 후기 보고 오는데, 근데 그 후기 중에서도 저는 제일 강력한 게 입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주변에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찍었다, 이게 사실상 저는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거는 친한 사람이 뭔가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몇 년 지난 다음에도 막 누구 그때 찍었던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런 사람 많아. 저는 그런 거를 쌓아놔야 되고, 어쩌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장사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고객을 대하는 부분이 소홀해지니까 이게 오래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팬층이 정말 두터웠다면 저는 그 팬이 어디 떠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 정말 이게 팬이 되어야 되고, 그냥 내가 돈 받고 뭔가 오늘 뭐 하루 일당 용역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딴 것보다도 어쨌든 이분들이 나한테 돈을 냈건 안 냈건 진짜 무료 촬영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시간을 냈으니까 이 시간에, 그리고 돈을 냈으면 그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의 서비스, 무조건 이 사람들이 돈 낸 것보다 무조건 더 좋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 업체들이 전부 다 가성비 업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높아도 가성비예요. 왜냐면 우리는 무조건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뭐 촬영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 받으니까 100만 원 일해야지, 요 마인드가 아니라 100만 원 냈지만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휴가도 썼고, 그 다음에 뭐 드레스도 빌렸고 메이크업도 받았고
여러 가지 뭔가 변수가 진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포기를 하고 돈도 많이 내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값어치보다 좋아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사진이. 뭐 사진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국 결과물이 사진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값어치가 다 그분들이 쓴 노력에 대한 게 드러나게끔 내가 뭐 사진으로 보여주든 뭐 서비스로 보여주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저는 그거를 만약에 기존에 그렇게 잘 하던 것들도 계속해서 유지를 했으면 저는 그 팬들로 인해서 기존에 계속해서 쌓여오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입소문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피라미드처럼.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쨌든 개인 업체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꾸준히 잘 되지 않았을까.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정리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트렌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고 해서 형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쉽사리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주관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지. 일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기준이 있는데 경험이라는 게 너무 오래 쌓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또. MGC. 정말 그 사람들한테 진심인가 그런 진정성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인가.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잘 되는 곳들도 조만간 계속 일어나가는 또 망할 게 제 눈엔 보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엄청나게 잘 보여요. 이미 앞서서 망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잘못된 행동들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그 사람들이 봤으면 좀 찔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막 고객 앞에서 담배 피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아무리 본인이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랑은 이 최소한의 뭔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담배를 권하더라도 저는 거절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고객 욕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올린다거나, 저는 그거는 진짜 미친 짓이라 생각하거든요. 고객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적어도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뭔가 편안하게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편하게 입고 가서 막 슬리퍼 질질 끌고 가는 지금 저는 이게 그건 완전 공감하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내가 몸값을 더 올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아니면 뭐 말도 그렇겠죠. 고객이랑 대화할 때 반말하는 사람, 반말하는 거, 반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냥 예쁘다 하다가 이게 촬영을 하면서 갑자기 나오는 거 뭐 그런 거야 뭐 그렇다 쳐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대하는 말. 고객을 그냥 이미 아래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신랑 웃어야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근데 많아. 그게 이게 저랑 저희 고객님이랑 옆에서 듣는데 제가 민망한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듣지 않더라도 뭐 헬퍼 직장님들이나 어차피 이분들은 여러 업체를 돌면서 일하시니까 이런 후기가 또 전해와요. 혹시 어디랑 친하냐고. 왜 그러세요? 아니 무슨 담배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옷차림 같은 것도 그 헬퍼 직장님들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좋게 전달을 할까에 대한 것도 솔직히 너 그렇게 입지 말려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또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게 좀 보이긴 보이죠. 그걸 뭐 본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똑같이 이어가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손님한테 잘못했다는 거네? 아니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죠. 제가 느낀다. 어쨌든 형이 그러면 거의 한 10년 됐잖아요, 지금. 제주도에서 10년 됐지. 그죠. 만 10년이잖아요. 근데 형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마음가짐이랑 다를 거다. 어쨌든 지금은 다르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저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촬영 상황도 너무 다른 게, 그때는 어딜 가도 찍을만 했어. 아무리 팀이 몰려도 3팀, 4팀 바닷가에 막 사련이 막 2팀. 근데 이게 지금은 막 바닷가가 뭐 20팀 넘게 있잖아. 그죠. 숲에도 막 몰려있고 들판에 몰려있고, 그러니까 딱 찍다가 이게 약간 웨딩 사진 경진대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다 근데 또 유행하는 드레스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다 그 톤의 드레스를 입고 딱 그 쉐입의 드레스를 입고 코디도 똑같아. 그죠. 워커 신고 뭐 캡 쓰고 막. 근데 이게 개개인이 보면 너무 예쁜데 본인들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캐주얼 준비를 요청할 때 말씀드린 당부 말씀이 있어. 제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아이템 말고 기본템으로만
준비해 주시라. 왜냐하면 특히나 캐주얼은 유행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2년 3년만 지나도 그때 사진 보잖아. 와 진짜 촌스럽거든. 머리도 그때 유행하는 막 모이칸 스타일.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유행을 많이 쫓아가잖아. 이게 진짜 치명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본인 눈으로 겪는 거야. 처음 나가도 저 사람도 저 머리에 나도 저 머리에 저 드레스에 똑같이 블랙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는 또 딜레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죠. 막을 순 없단 말이야. 그렇죠.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으니까 즐겨야 되는 거죠. 결국은. 방금 말했어요. 어딜 형이 처음에 할 때는 2팀밖에 없었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20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더 커진 거죠. 10배가 커진 거죠. 그 당시에는 형이 2명 중에 1명만 잡으면 됐지만 지금은 이제 20명 중에 1명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훨씬 쉽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맞아. 그 당시에는 제주도 온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서울 스튜디오에서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왔다 가는 게 제주도 스냅이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을 때도 뭐 결혼 준비한 사람한테 제주도 스냅 찍고 와 막 얘기하면 야 제주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아예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야 조금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겠지. 저 처음 왔을 때도 이 유행이다 조만간 이제 끝물 끝난다 뭐 탕후루처럼 끝난다 뭐 이런 말 엄청 많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이거 그냥 거의 문화가 됐거든요. 사실상 그냥 이 웨딩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제가 형을 도와주는 건 이 시장 내에서의 파일을 가져가야겠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해요. 다른 작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다른 업체가 경쟁업체가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딱히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저는 다른 업체 사실 거의 안 봐요. 저희 작가님들이 갖고 오면 그때 찾아보고 아니면 제가 뭐 시장조사 해야 될 때 찾아보긴 하는데 제 발로 찾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게 우리끼리 이 뭐 피자를 꽉 나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거의 경쟁 업계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웨딩 업계로 봤을 때 사람들이 사진에 할당하는 비용이 얼마니까 결국 그러면 저는 이게 육지에 있는 스튜디오를 선택하냐 제주도로 오냐 이 둘 중 하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스튜디오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으면 제주도 올 수밖에 없다. 적어도 육지에 있는 그런 정도 비용이 되는 급의 스튜디오들이 오히려 경쟁이라고 봐야 되지. 그리고 서울에서 오시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사실 이 내부에서 뭔가 뭐 핵분열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투닥 엄청 많잖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작가님 안 만났는데 그런 노이즈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장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프랑스도 하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이게 프랑스 내부의 작가들이랑 경쟁을 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좋은 뭐 미슐랭 레스토랑 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한다고. 기회비용이 다 그렇죠. 그냥 그 같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거를 에펠뷰 호텔에 쓸 거냐 사진에 쓸 거냐 아니면 뭐 명품백을 살 거냐 어디 중요하지. 어디 투어를 갈 거냐 아니면 여행지를 스위스를 갈 거냐 아니면 뭐 스페인을 갈 거냐 이런 그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사진이 무조건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제주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웨딩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돈을 쓸 건데 내가 드레스를 조금 검소하게 입고 사진에 돈을 많이 쓸 거냐. 그 비율 조절을 되게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 예산은 정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치. 거기서 제주도에 사람들이 와서도 뭔가 후회하지 않게끔 그 금액 파일을 거기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사실상 저는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이 트렌드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해. 어느 정도 따라가긴 따라가되 그것만 집중을 해서 대부분 작가님들이 그렇게만 하더라고. 색감이나 뭐 컨셉 그러니까 형이 말한 이거에 엄청 집중해 있거든요. 야간 정보씬 유행에 야간에 다 이거 두르고 있으면 바닷가에서 추워 죽겠는데 다 그렇게만 가고 있는데 근데 본질이 저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이분들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만큼의 더 가치를 더 많이 주면 무조건 이거는 득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하는 마케팅 중에 이제 하나 나중에도 형한테 이제 무조건 하라고 할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